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상승 탄력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남은 오후장에 저희가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은 ISS의 김태성 본부장, SP 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의 네. 지난주 탑픽주가 리노공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43,000원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딱 5만 원을 찍었어요. 네. 지금 한 1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더 가져가 볼까요? 아니면 지금 좀 수익을 챙겨볼까요? 반도체 좀 오늘 시작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제가 좋은 종목을 골라와서가 아니라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익률은 최근 한 3, 4거래일 동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어떤 기업들보다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마이크론을 필두로 해서 엔비디아도 여전히 좋지만 2등주, 3등주라고 불릴 수 있는 인텔이라든지 퀄컴,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다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고유 의견과 함께 없으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더 홀딩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반도체 섹터 대응 전략 세워보기에 앞서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다시금 2,900선을 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지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드디어 3년 5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2,900선을 터치했습니다. 대선 끝난 지 오늘이 딱 일주일 되는 날인데 그 일주일 사이에 어마무시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대로 단숨에 3,000피까지 직행할지 아니면 좀 쉬었다가 할지 이 부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지나고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3,000포인트는 찍고 이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3,000포인트 부근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전 세계 시장이 지금 좋은 것만 보고 있는 상황임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나쁜 일이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니고요. 부정적인 이야기, 시장에 조정을 줄 만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잠시 묻어둔 채로 좋은 부분만 지금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기업들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고, 외부적 요인으로 본다면 지금 미국에서 계속 LA 시위 폭등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확산이 되는 조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언제든 시장에서는 차익 매도 물량을 좀 만들어 줄 만한 요소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보수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일정 부분들은 좀 수익을 챙기면서 보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지수 같은 경우에는 3,000포인트까지는 바로 좀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00피까지 직행 열차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오를 수 있는 데는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 덕분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장중 최고가를 지금 갈아치우면서 한 24만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4%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기록했던 역사적 신고가 24만 8,500원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SK하이닉스는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다소 조금 아쉬운 흐름이에요. 현재도 한 1%대 상승세 보이면서 한 6만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언제쯤 6만 전자를 넘어서 7만 전자, 지난 7월에 기록했던 8만 8,800원까지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삼성전자가 조금 하이닉스보다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이제 HBM부터 시작해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하이닉스에 좀 밀렸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제외하고 파운드리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대부분의 사업이 지금 뭐 이렇게 상승할 만한 어떠한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인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 앞으로 뭐 새로운 먹거리라던가 뭐 CXL부터 시작해서 지금 소캠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에서 먼저 지금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삼성전자가 빠르게 뭔가 지금 SK 하이닉스도 따라잡고 다시금 뭐 메모리 반도체 왕좌를 차지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동력이 부족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좀 주가가 증명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 뭔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이닉스가 주인공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충분히 따라서 올라갈 만한 뭔가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그때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를 따라서 좀 올라주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는 소캠 관련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메모리 모듈인 소캠의 첫 공급사로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이 마이크론을 선정하는 것이 오늘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지금 시장에서는 3등의 대반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국내 소부장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네, 역시나 소캠의 가장 큰 핵심은 이제 저전력 차세대 메모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이제 PCB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메모리 모듈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나 오늘 심텍 같은 종목이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TLB라던가 심텍 그리고 또 이러한 메모리 모듈과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같이 움직이는 섹터군이 바로 테스트 소켓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아까 앞서서 리노공업 얘기해 주셨지만 그 리노공업 말고도 ISC라던가 TSE라던가 이런 종목군들. 왜냐면 메모리 모듈이라던가 이런 차세대 PCB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테스트 소켓이라던가 메모리 모듈과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은 소부장 관련해서는 지금 주가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모듈과 관련해서 심텍, TLB 꼽아주셨고요. 테스트 소켓 관련해서 ISC와 리노공업을 특징주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가 3000P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면서 이 반도체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자동차 섹터여서 이야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자동차만 오르면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부진을 겪었던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조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20만 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 역시 현재 한 2%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자동차 관련주가 3000P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을지 정말 저평가됐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자동차를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여기서 더 가려면 저는 오히려 자동차 쪽보다는 2차 전지가 더 힘을 내줘야 지수의 탄력적인 부분, 그러니까 속도적인 부분이 힘을 받아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를 안 좋게 본다라기보단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은 포모 현상에 지금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지수가 여기서 정말로 3000포인트를 가게 되면 혹은 그 이상을 가게 되면 아니면 코스피를 따라서 코스닥도 한 번 더 시세가 나게 되면 내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많은 지금 고민을 안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은 안정성, 실적, 수주 잔고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하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머릿속에 내가 단기간 안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업종과 기업이 뭘까 여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는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죠.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 기아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뭐 변동성을 보일 때는 보이지만 지금 전체적인 소비에 대한 걱정 그리고 판매 대수에 대한 데이터가 여전히 조금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자동차 쪽보다는 마지막 퍼즐은 2차 전지가 한번 시세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번 주 초부터 LG에너지솔루션이 그래도 추가 하락을 멈추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지금 많이 깔려 있는 상황이 있고 또 유의미하게 유럽에서는 폭스바겐에 대한 판매량이 좀 증가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현대차 기아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폭스바겐의 판매 매출이 증가한 그 모델을 보면 전기차 라인업이 조금은 더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기본적인 자동차 쪽보다는 저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붙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지수에서 한 번 더 추가적인 강한 상승 슈팅이 나오려면 자동차 쪽보다는 2차 전지가 나와줘야 하고 2차 전지는 아무래도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던 지금 업종인 만큼 여기서 한 번만 더 들어 올려주게 되면 숏 커버링 현상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00T의 마지막 퍼즐은 자동차보다는 2차 전지 쪽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정책 수혜 기대감과 함께 또 오늘은 미국의 대중 제재 반사의 기대감으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화솔루션이 다시금 매수세가 강하게 붙으면서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태양광 관련 종목들 그동안 IRA 법안 불확실성에 한번 조정이 나왔는데 2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조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재명 정부 딱 당선이 되자마자 AI 테마가 한번 확 열풍이 불었어요. 지금은 AI가 조금 잠잠하고 이 훈풍이 지금은 또 태양광 에너지 쪽으로 확 쏠려 있는 것 같거든요. 2차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 대한 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중국에서 우회 수출하는 것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에 한번 있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재점화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정책들 이러한 것들과 더해지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여기서 저번에 어떠한 급락이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돌아서서 보면은 그때 급락이 오히려 신규 매수의 기회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렇게 강한 상승세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이제 새로운 정부의 그런 정책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오늘도 또 급등이 나와서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또 조정을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대내적인 변수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 종목들 추가 상승세는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추격 매수는 조금 지양하자. 오히려 눌렸을 때 조정 관점에서 신규 접근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안에서 저희가 원전주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잠시 쉬었던 원전주가 또 한 번 오늘 달리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5만 원 선에 안착하면서 현재도 5%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모두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올 초만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2만 원대였는데 정말 어마어마무시한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직도 원전주 갈 자리가 남아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개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초에 일본에서 나온 뉴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일본도 멈춰 있었던 원전을도 재가동하기 위해서 그 안에 이제 내부적인 어떤 공정들을 다시 체크를 한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원전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는 이제부터 시작이고 앞으로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의 현재 성과하고는 투자의 관점은 좀 시차가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선은 저는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구간은 만약 이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중장기 투자라기보단 중간중간에 단기 트레이딩 성격의 이제 매매 전략이 맞으신 분들에게는 좋다라고 하지만 그 외의 분들에게는 지금은 관망의 시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와 BHI는 계속 강조드렸지만 원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기에 가스터빈이라고 하는 수주잔고에 대한 등락률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오히려 앞서서 한번 언급했었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MR 같은 경우에는 빨라봐야 3년 뒤이고 그리고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서둘러 봐야 지금 7년 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AI와 데이터 센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또 빠르게 생겨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신재생 에너지 중에 그래도 가장 경쟁력 있는 단가를 가지고 있는 쪽이 이제 태양광 에너지이기 때문에 저는 태양광 에너지 쪽은 지금도 괜찮지 않겠는가 혹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원전 대장주들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히려 이 태양광 쪽을 더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알테오젠이 드디어 반등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알테오젠 3%대 강세 보이면서 40만 5천 원 구간에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D&D 파마텍이 오늘 장중에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6월 20일 미국 당뇨병 학회를 앞두고 관련주로 강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학회 이벤트 전에 미리 매수해보는 전략은 어떤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네, 학회 전에 매수를 했다가 기대감이 만약에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면은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변동성을 주의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 돌파가 나오면서 강한 시세가 나왔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좀 가격적으로 매력 있는 종목은 저는 한미약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비만 신약 일상에 대한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고, 지금 대부분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펩트론부터 시작해서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다 이번에 학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발표가 될 것인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결과,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좀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두시고, 이게 뭐 학회 전에 매수를 해서 학회 끝나고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지금 펩트론부터 너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거를 조금 더 길게 보고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변동성에 의해서 오히려 또 피로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론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변동성에는 다소 유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전략 또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국내 증시 상승 랠리 속에서 소외됐던 2차 전지주들도 오늘은 일부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테슬라의 급등 영향에 동반해서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아까 마지막 퍼즐은 2차 전지다라고 하셨잖아요. 2차 전지 오늘의 상승은 일시적일지 당분간 흐름이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실까요? 최근에 테슬라의 상승을 2차 전지 상승이랑 엮기에는 조금 현실성은 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의 상승은 두 가지죠.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이제 다시금 불어오는 브로맨스, 여기에 이제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흐름이 물론 빠질 때보다야 낫겠죠. 하지만 그 상승세가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에게 어떤 촉매제가 된다라고 좀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수급에 좀 공백을 어느 정도 좀 메워줄 수 있는 연속성인 것 같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당연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실적도 안 나오는데 이걸 누가 사겠어? 인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정말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그래도 이제 숨을 쉴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어떤 모멘텀들을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이라서 2차 전지주에 대한 관심은 좀 가져야 된다. 대신에 이제 투자의 선택은 조금은 더 시세가 나와도 그때 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가격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적어도 30만 원 위로 올라와야 한번 단기 매수를 해볼 포인트가 잡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양극재, 음극재 이쪽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증자가 먼저 좀 노출이 돼서 마무리가 되어가는 종목들부터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2차 전지주 다수가 실적이 안 좋아서 언제든지 올빼미 공시에 좀 당할 수 있다는 좀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면 증자 이슈가 먼저 지나간 삼성 SDI나 아니면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G엔 솔루션의 30만 원 회복선을 중심 잡아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보안주 짧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스24가 해킹을 당했다는 그 사건 소식과 함께 또 최근에 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발의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여전히 K사인이 지금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뭐 이런 전자화폐, 뭐 디지털 화폐, 뭐 지역 화폐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게 잘 구동되고 믿을만하게 움직이려면 보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보안도 이제 차세대 성장 산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안주는 어떻게 보세요? 뭐 산업 내용만 보면은 분명히 차세대 앞으로 꼭 필요한 산업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지역화폐, 전자결제,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보안까지 이어지는 약간 테마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도 약간 글쎄요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법안이라던가 법령에 대한 제정, 그리고 시행되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이게 당장 뚝딱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보안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때 급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그게 갑자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식어가면서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변동성을 좀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성으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좀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주도하는 섹터들 위주로 공략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안주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리노공업의 후속주 바로 말씀해 주실까요? 앞서서 이제 보안주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보안주를 좀 다른 시각으로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제가 왜냐하면 지난달에 보안주를 하나 가지고 나왔죠. 슈프리마.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고 나서 굉장히 또 큰 시세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이어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안주인 라운시큐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슈프리마와 라운시큐어 모두 보안주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 기업의 차이점은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인 보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문 인식, 얼굴 인식, 홍채 인식, 목소리 인식 이런 거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게 슈프리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무인 점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보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인인증서라든지 금융인증서 이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술을 좀 가지고 있고, 또 보안 산업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약간의 뉴스 플레이, 그러니까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다수의 보안주들 많은데 문제는 실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만큼 지금의 가격은 충분히 우리가 한번 길게 봤었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략해도 괜찮은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저는 11,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않는다라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상승했을 때는 목표가 15,000원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프리마 말씀해 주시고 나서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 후속주로 라운시큐어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어떤 섹터의 어떤 기업일까요? 네, 저는 지난주에 말씀하신 리노공업과 비슷한 ISC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ISC 같은 경우는 역시나 테스트 소켓과 관련된 종목인데 리노공업과는 방식이 다릅니다. 실리콘 너버 방식이라고 해서 좀 타입이 다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SKC의 피인수가 되고 나서 사실은 정말 기대감은 컸었는데 주가는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지금 가격대라면 저는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ISC 같은 경우는 모기업인 SKC가 대표적으로 유리기판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테스트 소켓이 유리기판 그리고 이번에 소캠 이렇게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25년도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 및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략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가격적인 부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라면 한번 리노공업 못 잡으신 분들은 트라이 해볼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소켓 관련주에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ISC 후속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